건중위생관리법에 들어있는 숙박시설을 대표로 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숙박시설, 좀 더 쉬운 말로 모텔이라고 부르면 좀 더 쉽게 와닿죠? 네. 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소유의 모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을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낙찰을 받고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면은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내가 바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게 걸리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침대 그리고 뭐 TV 또 뭐가 있을까요? 침대, TV, 냉장고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냉장고, 뭐 PC 뭐 등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소유가 될 것인가? 이미 예감하고 있듯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되면 좋겠죠. 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것들은 낙찰자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시설 및 설비다. 네. 시설 및 설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시설 및 설비. 근데 이 시설 및 설비가 우리께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먼저 부합물인지 볼까요? 우리 부합물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나요? 네. 부합물은 어떨 때 부합물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토지 유치권 신고했을 때 건물 공사를 하고 있다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던 사람은 공사업자는 건물대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을. 근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유치권 신고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건물은 물건이죠. 그리고 물건에 이 건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기둥과 주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요건이 있었을 때만 물건이 된단 말이죠. 하나의 독립된 물건, 독립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 철근 콘크리트만 올라오고 겉바퀴만 이렇게 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토지의 부합물이 된다고 했었죠. 예. 분리가 쉽게 가능했어요?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합물이 되려면요,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했을 때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가다한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부합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합물이 되는 개념 두 가지를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침대, TV, 냉장고, PC 부합물인가 부합물 아닌가요? 아니죠. 이런 걸 보고 부속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속물은 뭔가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산이죠. 예, 부동산과 동산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 중에서는 자,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물과 과실이 물건에는 그리고 주물과 종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부동산과 동산 배웠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원물과 과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 원물은 뭡니까? 물건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물건.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세요. 정확한 지금 개념은 아닙니다. 네, 과실은 뭡니까? 네, 일단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 중요하니까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주물과 종물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주물, 종물. 주물이 뭐예요? 종물은 뭐예요? 네, 동된 물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주물과 종물은. 근데 사실 주물과 종물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유기 한번 떠올려볼까요? 주유소? 우리가 주유소를 팔기로 했을 때 주유기에 대해서 따로 매매계약 안 해도 당연히 내 거 되죠.
이랬을 때 주된 물건은 주유소고 종물은 주유기겠죠. 예, 함께 연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횟집이 생각나네. 횟집을 매매 계약합니다. 횟집에 있는 수족관 종물입니다. 연관성이 있죠. 예, 따로 분리해서 매매하겠다는 어떤 특약이 없는 한은 함께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모텔에서 침대, TV, 냉장고, PC 이건 주물-종물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주물과 종물은 말이죠. 자, 주된 목적의 물건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종된 물건이 객관적 가치로 올려졌을 때 예, 주물, 종물이 함께 매매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 이해하셨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올려졌을 때. 자, 그런데 침대, TV, 냉장고, PC 등 이거는 모텔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주관적 영업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올려줬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객관적 가치를 올린 게 아니고 모텔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주관된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합물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유체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유체동산. 네, 존재하는 물건이라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맞죠? 그럼 무체동산은 뭐예요? 우리 가스 같은 것도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거는 무체동산이죠.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무체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은 뭘 보고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부동산이 아닌 그 외 모든 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체동산은 무체동산이겠네요.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유체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 낙찰을 받고 우리께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매입해야 되는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책 봐보세요. 봐보세요. 일단은 그 박스 안에서 제3조 봐보세요. 가운데 조금 밑에.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서비를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적혀있죠. 네,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에요. 의무라는 소리입니다. 하여야. 그렇죠. 명령이잖아요. 이건. 그 밑에 봐보세요. 제3조의 2항 공중위생 영업권의 승계. 이거는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굵은 글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냥 뒷장 한번 그냥 확 넘겨볼까요? 다 읽지 말고.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 좀 펴놓으세요. 밑줄치던가. 포인트입니다. 네.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딱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업권을 승계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한두 푼일 것 같아요? 엄청날 겁니다. 40개의 옷이만 해도 이게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진말로 낙찰받는 사람들 한 번씩 있는데 경매 또 나옵니다. 영업을 못해서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대단히 모텔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실무. 딱 방법이 없어요. 일단 매수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 사람은 만약에 침대, TV, 냉장고, PC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시설을 하는 거고 나중에 판다 그러면 다 권리금에 속 들어가게 있겠죠. 권리금으로 받아야 될 건데
상인법상의 보호 대상도 안 되고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가격대 자체가 월세가 세기 때문에 소유자라 하더라도 몇 푼이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뭘 신고하겠습니까? 뭘 신고할까요? 뭔가를 신고해야 되겠죠. 우리 상가에서 뭐 권리금 못 받으면 뭐 신고해버리잖아요. 유치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거의 90% 이상. 유치권 신고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유치권을 신고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침대, TV, 냉장고, PC들 유치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건 목적물에 그냥 달려있는 자기가 그냥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건 유치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이면 더더욱 임차인 뭐 갖다가 신고하겠습니까?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신고한다고요. 분명히 그걸로 합니다. 그쵸? 근데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신고 됩니까? 안 됩니까? 신고는 되죠. 왜 안 돼요? 신고는 되는데 유익비는 뭡니까? 이용 계량행위인데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또 나오네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서 한 거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침대, TV, 냉장고, PC 등 다 놓은 상태에서 모델 전체를 만두가게도 장사가 잘 돼야 돼요. 왜? 객관적 가치가 올랐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를 올린 거죠. 만두가게랑 뭔 상관 있어? 객관적 가치를 올려서 만두가게도 잘 돼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명도를 할 것인가? 약자를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유치권자한테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권리분석 때 배웠을 때 제가 명도할 때 써먹으라고 가르쳐드린 법률의 규정들이 있었죠. 판례들이가. 경매방해죄부터 포함해서 이렇게 있었죠. 다 이 사람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형법상으로도. 그쵸?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주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해야 되고 또 형사법상으로도 뭐가 있겠습니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쵸? 잘못하면 구속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벌금형에도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배상금은 커질 것이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 신고하고 자신의 이 들인 비용을 받으려고 하다가 벌만 더 받게 되면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나서 유치권이 그냥 깨트린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 깨트리고 한 푼도 안 주고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업권 승계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유치권 깨트린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트리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이 사람한테 이제 먹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건 지금 거짓이 아니니까 몇 장을 부여듯이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협상하는 겁니다. 알겠다. 당신의 침대, TV, 냉장고, PC 등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비를 받고 싶겠지. 그 부분에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다만 미안하지만 당신이 유치권이 성립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당신이 더 큰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을 그냥 깨트리진 않고 내가 여기에 3분의 1 가격, 그렇죠? 유치권 신고한 금액의 3분의 1 가격이나 혹은 4분의 1 가격을 내가 인정해줄게. 유치권 금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 금액을 인정해줄 테니까 플러스해서 시설, 설비, 이제 인수, 인계, 약정서도 같이 적어줘라. 어차피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 그냥 내가 얼마라도 줄게. 그러니까, 예, 유치권 그렇게 정리하고, 시설 및 설비, 인수인계 약정서도 좀 함께 적어.